LA 한인타운에서 칼로 무장한 한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약 20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시아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미주 한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성추문 입막음 시도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인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가 강한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칼로 무장한 한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11시께 그래머시와 사가 인근 400블럭 그래머시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남성이 무장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들고 있던 흉기를 증거물로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의 가족들은 정신질환 문제로 신고를 했고 남성을 정신건강치료시설로 이송하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LA 정신건강국 요원들도 나와 있었지만 가족들은 경찰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망자와 맞닥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바디캠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위기 대응 프로토콜과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약 20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시아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약 205만 명으로 아시아계 중 5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에 이어 5번째로 미 전체 아시아계 인구의 약 8.3%를 차지했고 미 전체 인구에서는 약 0.61%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습니다. 25세 이상 한인 중 56.1%는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25세 이상 10명 중 9명 이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64만 2,950개에 달했습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율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 기준 18세 이상 한인 유권자는 838만 2천 명으로 2016년 대비 31%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유권자 등록률이 61.5%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률은 2016년 57.3%보다 4.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46%, 외국 태생은 54%였고 집에서 영어를 쓰는 비율은 37%, 다른 언어구사 비율은 63%로 추산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10만 4,646달러였습니다. 미주 한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는 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암협회가 발표한 아시안 아메리칸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한인의 주요 사망 이유로 암이 꼽혔습니다. 2020에서 2021년 사이 미주 한인 사망자 16,3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37명이 암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심장병이 2,546명, 코비드-19 1,991명, 심혈관 질환 1,083명, 알츠하이머 76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인 남성의 경우는 결장 및 직장암, 폐암, 전립선암이 각각 14%로 가장 흔했고 위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여성에게서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32%로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이어 폐암, 결장 및 직장암 각각 10%, 갑상선암 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한인의 5년 후 생존율은 인도계 70%, 백인 69% 등 다른 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60%로 조사됐습니다.
암 종류별로 보면 5년 후 한인의 생존율은 전립선암 93%, 유방암 91%, 결장 및 직장암 63%, 간암 29%, 폐암 28%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학생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미 전역 35개 학교에서 체포된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당수가 해산 요구를 거부하거나 캠퍼스 기물 파손으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특히 UCLA에서는 200명 이상이 체포돼 LA 인근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UCLA에선 경찰이 2일 새벽 농성장을 급습해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야영지를 해산시켰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예일대와 다트머스대, 스토니브룩대와 포틀랜드 주립대, 위스콘신대, 텍사스대, 댈러스 캠퍼스 등에서도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시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을 규탄하며 모든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향한 위협이나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주 방위군 개입 필요성이나 중동 정책 재고 가능성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위의 대부분인 99%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복잡성을 보여주면서 대학 캠퍼스에서의 시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성추문 입막음 시도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인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측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포르노 스타 스토미 데니얼스의 변호사와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시도 재판 증인신문 6일째인 어제 검찰은 배심 원단에게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해당 녹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데니얼스의 변호사 케이스 데이비드슨과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겁니다. 들려준 녹음에서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데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한 행위를 가리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들이 한 일을 정말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스에게 지급된 입막음 돈이 트럼프 본인의 뜻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걸 언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변호인은 코언이 당시 고위직을 원했다며 입막음 돈 지불의 책임이 코언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9,000의 벌금을 부과했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발언 금지 명령 위반 사례들을 다시 심리하면서 그에게 투옥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재판 하루 전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유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비뚤어지고 혼란스럽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며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뉴욕시가 교통 혼잡료의 도입을 계기로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 및 보행자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맨하튼 미드타운과 로어 맨하튼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자전거 전용 차로 및 보도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37개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버스 평균 속도가 시속 5마일에 그치고 있는 34가와 3번가의 버스 차로를 개선하고 79가와 96가의 버스 서비스 개선, 브로드웨이 비전 플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맨하튼 중심부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14가 버스 전용 차로 확장, 렉싱턴 애비뉴, 펜스테이션 인근 8번가, 폴스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인근 9번가 보도 확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퀸즈와 브루클린의 버스 인프라도 개선됩니다. 여러 주요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개선하고 주요 교량의 자전거 차로와 보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예상되는 차량 이동 감소에 따른 공간을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중남부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텍사스주에는 여러 차례 홍수 위기가 닥쳤는데요. 특히 휴스턴 일대가 강한 폭우와 홍수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휴스턴시의 대부분의 지역이 속해 있는 해리스 카운티 기상청은 이번 홍수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했고 매우 위험하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상 전문 사이트 웨더닷컴 역시 휴스턴 시내 북부 지하철 노선과 보몬트 일대에 7에서 10cm에 달하는 폭우가 지난 24시간 동안 쏟아졌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콘로 호수와 헌츠빌시 주변 지역에서 가장 심한 폭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법원은 휴스턴시 일대에서 산 자신토강에 이르는 지역에 강제 대피령을 발령하고 이일 밤 홍수가 닥칠 것에 대비해 주민들을 모두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달고 판사는 모든 주민이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서 이번 홍수의 수위가 고지대의 주택조차도 물에 잠길 정도이고 고압선 전선들에까지 이를 것이라며 밤이 되기 전에 피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스턴시의 여러 학교가 문을 닫았고 몽고메리 카운티는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콘로 홍수에서 방출되는 물로 강물 수위가 2017년 허리케인 하비 당시 수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 부근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의 경쟁사 일라이릴리와의 경쟁에 대응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라이릴리와 같은 경쟁사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고비와 동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수익이 출시 이후 40% 감소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미국에서 매주 2만 5천 명의 신규 환자에게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매출은 예상을 초과해 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위고비의 1분기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94억 크로네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지만 당뇨병 치료제 판매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망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제약사 암제는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2상 결과가 고무적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암제는 마리타이드의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올해 중에 나올 것이라면서 당뇨병을 포함해 여러 적응증에 대한 포괄적인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타이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제품과 경쟁할 주요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한인 인재 101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글로벌 전략특위는 지난 1일부터 4일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리는 2024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26개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인재 69명의 특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 관한 자문 건의,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 통일 역량 결집,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통일 공공 외교 실천 활동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방국무부와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은 2일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과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들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숙희는 연방정부 당국자와 싱크탱크 관계자, 기자 등의 이메일과 문서, 기기를 해킹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외교정책 전략 등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명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치입니다.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분 24만 2천 건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4월 실업률은 3.9%로 3월에 3.8%에서 증가하며 전문가 전망치 3.8%를 웃돌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전망 0.3%에 못 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률 둔화는 미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주 일요일 뉴욕시 전역에서 PD5부로 바이크 투어가 열리면서 일부 도로 및 교량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 스테튼 아일랜드 방향 하층부가 폐쇄됩니다.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는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1시 남쪽 방향 FDR 드라이브 출구 램프가 폐쇄돼 차량은 2번가에서 이스트 152가 램프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QR 캐리 터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고아누스 BQE 서쪽 방향 접근이 폐쇄됩니다. 브루클린에서 HLC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모두 해밀턴 애비뉴로 우회하고 맨하튼 트리니티 플레이스 출구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밤에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도 흐리겠고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